디자인 유어 라이프 위크 11 시작하겠습니다. 슈리베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라이브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2023년 1년 동안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죠. 어, 디자인 유어 라이프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요소를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네 가지 식습관, 생활습관, 수면습관, 마음습관 이 네 가지를 우리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디자인하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는 장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11번째 위크 11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다지오님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뵙고 있지요. 아다지오님. 네. 효소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제 다음 인턴으로 언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남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5일 포스팅을 잘 봤습니다. 아유르베다 디나차리아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모습 잘 봤습니다. 데일리 캄님 안녕하세요. 영경님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지우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마쌤도 오셨고, 유정민님도 오셨고, Hi 시호, how are you? I hope to see you in Japan soon.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위크 11은 이제 오늘 라이브 공지에서는 약간 중간 점검하는 겸 그리고 Q&A를 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다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11주차가 되었는데 슈리베다 식단법 8단계를 지금 6단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헐적 단식법에 대한 것도 소개해드렸고 소화력을 중심으로 하는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영양소가 아닌 내가 주체가 되는 방식 여러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중간 점검차 저희가 이제 뭐 스토리나 피드에 태그를 저희를 해주신 분들이 어떻게 지금 뭐 식단을 이어가고 계신지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오늘 중간 점검하는 시간 겸 중요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음식 습관 사실 이거는 슈리베다 식단법 7단계에 해당하는 SHRIVET 이제 D에 해당하는 Do it for yourself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오늘 이야기도 나누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음식뿐만이 아니라 뭐 건강한 삶과 수면과 마음 습관과 불편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Do it for yourself에 해당하는 부분은 음식으로서 많은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고 음식으로서 불필요한 수술을 안 하시게 될 수도 있고 음식으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별것 아닌 줄 알았던 또는 음식이라고 원인을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질병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경험해온 사례를 들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현대의학을 전공하신 의학 박사시고 그 중에서도 의사들 중에서도 평생 지금까지도 매일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 매일 뭐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의 치유에 대해서 마음 습관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계신데 그리고 평생 건강하게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아버님, 의사이자 아버님을 두고도 그것이 저에게는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대의학 박사 그리고 뭐 대학 병원에 계시고 교수님으로 계시면서도 제가 육체적으로 질병을 앓게 되는 것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많은 뭐 가까운 뭐 커넥션들이 있고 수술을 받기도 수월했고 치료를 받기도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었음에도 번번이 저는 좀 실패를 했었습니다. 현대의학을 경험한 저로서는 현대의학의 치료를 경험한 저로서는 번번이 제 건강상의 문제를 해소하지는 못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오랫동안 제 수업을 들으시거나 라이브를 지켜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절대로 현대의학의 접근 방식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대 오늘의 주제로 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현대의학에서 권하는 수술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도 절대로 아니고 처방을 받는 약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견해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무분별하게 정해진 규칙대로 약을 먹게 되고 수술을 아무런 선택지 없이 선택을 하시면서 우리가 생활 습관과 음식을 고쳐서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고 저 또한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어려서부터 소화기관이 약했기 때문에 이제 제왕절개 플러스 우유를 먹고 자란 케이스로서 이제 소화력 부분에서는 가장 최악의 스타트를 끊는 것이 이제 그 조합이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서 예민하게 소화기관을 타고났는데 그 이후로도 건강하게 타고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찾는 데까지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도까지 가게 된 것이고 현대의학의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병원을 전전을 해도 뭐 진단명으로서는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질병들 이런 것들은 전혀 해소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셔도 저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었고 그렇게 해서 소화기관이 약하고 그것으로 기인해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호흡기 질환? 소위 말하는 이제 비염, 수술까지도 하게 됩니다. 커서는. 근데 그리고 이 비염 수술도 마찬가지로 병원을 찾았을 때 그냥 약물 치료를 하다가 더 이상 진전이 없어서 비염 치료까지 하게 되고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코에다가 이렇게 꼬챙이를 넣어가지고 튀어나온 뼈를 깎아내는 수술. 뭐 당연히 그 수술 후에 1년도 되지 않아서 재발을 했고 비염 축농증은 더 심해지게 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화기관이 계속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불편하고 비염 축농증을 달고 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면역력이 잘 떨어지고 알러지를 달고 살게 되는 이제 피부까지 막 퍼지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오랜 기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조금 찾고자 인도로 갔던 이유 중에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유르베다를 접하고 아유르베다를 공부하고 아유르베다 병원에서 진짜 아유르베다 방식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곳에서 제대로 배우고 저에게 적용하기 시작하고 그 후로 음식 공부를 꾸준히 하고 음식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오면서 느낀 것은 그리고 그 이후로 저의 증상들은 그 어느 때보다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불편한 점이 없이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은 수술의 기로에 있거나
장기적인 약물 치료를 하고 있구나. 큰 질병을 얻으신 분들께서는 음식을 건강하게 바꿔보는 노력을, 제대로 된 노력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음식학 수업을 듣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주변에 뭐 비염이나 축농증을 오래 앓았고 알러지를 오래 앓고 있고 소화기관의 문제를 오랫동안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 음식 저희 뭐 예전에 했던 1대1 개인 상담이나 음식학 수업을 통해서 그런 증상들이 많이 호전이 되고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음식을 자기 자신한테 맞게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어렸을 때 지금 교육을 지금 배우고 있는,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적용을 해봤다면, 불필요한 수술까지 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조금 조기에 교육이 되고, 부모님들로부터 그런 자연스러운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된다면은, 많은 분들이 훨씬 더 건강상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의학적인 치료 방법이나 수술 방법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증상을 완화시키고 위험한 구간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가 스마트하게 누려야 할 의학적인 치료들은 반드시 누려야 하지만 그 이전에 의학적인 시스템상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를 보면서 수술 단계에 접어든 사람에게 음식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또는 생활습관 처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단 말이죠. 현대의학이라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의사분들이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는가라고 비난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버님의 병원에서 오래 근무를 하고 아유르베다 병원에서 근무를 해보고 수업도 지금 이제 5년 차에 접어들면서 느끼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현재 주변에서 누리고 있는 의료 행위라든지 치료법들은 현실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한계, 수술을 해드릴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극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음식을 잘 먹는 방법에 대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시다 보니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현대의학에서 누려보지 못한 것들도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치유를 하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나에게 맞게 먹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훈련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꼭 평생을 두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을 공부하시면서 나의 체질에 맞게끔 먹는 방법, 이런 거를 뭐 A4 한 장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것, 나의 성향에 맞는, 나의 체질에 맞는 식재료 리스트를 뽑아내서 그 안에서만 살고 싶은 이런 욕구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나이가 들고 있고 계절도 계속해서 바뀌고 하루 중에도 우리의 소화기관과 소화력과 면역력과 호르몬 대사들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스텝에 맞춰서 본인 나이에 맞춰서 본인의 가족 유전적인 환경에 따라서 바꿔주시는 것은 꾸준하게 공부를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공부를 한 아유르베다의 전신인 베다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다라고 하는 삶의 지혜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의 매일같이 우리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스스로를 알아가는 탐구를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나한테 맞는 음식, 나한테 맞는 마음 습관과 운동법들을 열심히 꾸준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뭐 스토리나 피드에 올려드리는 것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음식 먹는 것만 뭐 이런 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 지금 들어오신 배상길 선생님,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함께 건강한 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올해 1년을 잡고 열심히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좀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노력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음식 습관, 생활 습관 바꾸는 것으로 삶의 퀄리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아지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질문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뭐 소식이 자 클로스틸님이 질문 올려주신 게 뭐 소식하는 것이 습관이기는 한데 활동량을 늘리고 운동을 더 많이 하고 해서 많이 먹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뭐 질문이 약간 미완성인 것 같아요. 질문에 질문을 조금 더 드리고 싶지만 아직 듣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서 본인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한테 우선 한 번 더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소식하는 것이 습관인데 나는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면 다른 생각을 굳이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소식이 습관인데 활동량을 늘리고 운동을 좀 더 해서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이 고민 자체를 왜 하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 만약에 좀 기초 체력이라든지 육체적으로 스태미나가 조금 딸린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건지, 뭐 나이에 따라서 아니면 점점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시는 건지, 그리고 근원적으로 이런 의문이 왜 드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소식하는 습관은 뭐 건강에 가장 이롭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활동량이 많아서 뭐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활동량이 많아서 소식을 했을 때 몸이 축나고 쉽게 지치고 그러신다면은 활동량을 운동을 늘리셔서 근력 운동을 늘리셔서 대사를 끌어올리고 음식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꽉꽉 채워서 먹어서 벌크업을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당연히 좋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가 굳이 그런 활동적인 뭐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 뭐 굳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인간은 근육이 당연히 근육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코어 근력을 강화하고 그것에 맞춰서 소화력도 조금씩 떨어지시기 때문에 소화력도 떨어지고 근력도 감소를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그 줄어드는 소화력만큼 효율성 있게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노인이 될수록 소화액 자체도 분비 자체도 떨어지고 위장의 운동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흡수력이나 소화력 자체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죠. 노화의 뭐 결과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근력 운동을 꾸준하게 30대부터 시작을 하신 다음에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 밀도가 높은,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들로 잘 꾸려 주셔야 돼요. 영양 밀도가 높다는 거는 소량으로도 좋은 영양소들이 꽉꽉 차 있는 것들. 이렇게 식단을 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장 운동 자체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양을 많이 먹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실 거고, 그럴수록 효율성이 높게 먹는 방법은 공부를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비타민 D나
B12 문제가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생기게 될 테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채울까는 채식으로 채우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 그 좋은 영양 밀도 점수가 굉장히 좋은 육식을 찾아서 소화 잘 되게 먹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스트 라이크 허님이 자신에게 잘 맞는 식재료가까지 쓰고 그 다음에 안 올라와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고, 자신에게 잘 맞는 식재료를 찾는 것이 궁금하다고 만약에 질문을 하신 거라면, 체질,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떻게, 어디가 잘 아픈 것, 이렇게 한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여러분의 가족, 그러니까 나는 엄마한테서도 왔고 아버지한테서도 왔잖아요. 그러면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대손손 위로 올라가면서 어떤 히스토리로 살아왔는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라는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복잡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비슷한 나이대에 뭐 같은 인종의 생활 환경이 비슷했어도 이 위에 가족들의 히스토리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같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극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한테 잘 맞는 식재료를 찾는 것은 사실 굉장히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주 크게 뭐 덩어리를 빼가지고 아유르베다에서 말하는 뭐 바타, 피타, 카파 체질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그룹군에서부터 아이템을 정하고 음식의 맛을, 단맛을, 신맛을, 짠맛을, 매운맛, 쓴맛, 떫은맛, 이 6가지의 맛을 베이스로 해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비율을 높일 건지, 어떤 체질 같은 경우에는 앞서 지금 말한 것처럼 바타 체질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 있는 육식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카파 체질처럼 이렇게 영양 블록 쌓기가 잘 되는 체질들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을 병행을 하면서 생채소, 생과일 채식을 늘리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고, 그 중간 타입에는 이제 피타도샤가 높게 태어나는 체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려서 먹을 것이 많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기를 피타도샤가 굉장히 강하게 태어나고 후천적으로 바타 도샤의 에너지가 강해진 뭐 이런 타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가려 먹을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맞는 음식을 찾는 거는 아직도 매일같이 먹어보면서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이가 들잖아요, 저도. 그러면서 건강 상태, 대사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야. 하지만 큰 틀에서 본인에게 맞는 식습관, 식재료를 찾아가는 것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반드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먹었을 때 편안한 거, 내가 먹었을 때 불편한 것을 일단은 제거하는 연습부터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은42님, 위절제를 한 경우에 자주 조금씩 먹는 것보다 한 번에 먹는 게 더 좋을까? 뭐 위절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뭐 수술을 통해서 뭐 병리적인 성향이 굳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뭐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일단은 병원에서 그 본인의 담당 의사와 꾸준한 상담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항상 기본 원칙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자주 조금씩, 이거는 사실 너무 그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위절제술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부터 그 후에 지금 소화 상태가 어떤지를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하는 경우는 그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가장 건강하지 못한 방식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위절제술을 했을 때도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수술의 경과에 따라서는
과도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영양 밀도가 좋은 음식이란 어떤 음식들일까요? 영양 밀도라는 거는 이제 의미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영어로 표현할 때, 소위 말해서 칼로리 밀도라고 하는 컨셉이 있어요. 칼로리 밀도가 낮은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하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입장이거든요. 칼로리 밀도가 낮은 음식들은, 음식 자체의 부피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부피가 큰 음식 속에 칼로리는 낮은 음식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양배추 같은 거거든요. 양배추 같은 경우는 부피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열량, 칼로리는 굉장히 낮아요. 이런 음식들이 그 영양 밀도가, 아니, 칼로리 밀도가 좋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많이 먹지 않아도 돼요. 이 얘기 맞죠? 과식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먹었을 때 부피가 크기 때문에 위에가 채워지는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먹어도 위를 딱 채웠을 때, 그때 이제 포만감이 일찍 느껴지죠. 그렇게 된 다음에는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칼로리는 낮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하는데 버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이제 좋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채식들은 이렇게 칼로리 밀도가 낮아서 우리가 먹었을 때 포만감도 주지만 소화를 시킬 때 무거워지지 않는 장점이 있죠. 대신 이제 반대로 칼로리 밀도가 높은 음식들은 대부분의 이제 정제를 뭐 가공이 많이 된 음식들은 칼로리 밀도가 되게 높은 편이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뭐만 하면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조그만 뭐 초콜릿, 밀가루를 가공해서 만드는 뭐 빵 이런 것들은 부피는 압축을 시켜서 작은데 정제를 막 해놨으니까 면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면이나 떡이나 빵이나 케이크류 이런 것들은 부피는 엄청나게 조그맣지만 양배추 뭐 한 세 통 먹은 만큼의 열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부피에 강한 높은 밀도, 칼로리 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은 많이 먹게 되고, 왜? 부피가 작아가지고 많이 먹을 수가 있게 되고, 먹고 난 다음에는 칼로리가 너무 높으니까 몸이 축 처지고 가라앉는. 이런 것들이 이제 칼로리 밀도가 높은 음식들, 음식으로서는 좀 낙제점을 받는 음식들이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 어떤 식품들을 위주로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화기관의 소화 정도도 차이가 심해지게 되고요.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압축시켜 놓은 칼로리를 압축시켜 놓은 것들 위주로 과식을 하는 습관이 있으시면은 당연히 이제 소화기관이 장기적으로 염증이 굉장히 많아지고 당 수치도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마구 분비가 되는, 그래서 음식을 딱 먹는 순간 기분이 막 좋았다가 떨어지면서 당 떨어지고 손 떨리고 짜증나고 입이 심심하고 이렇게 되는 음식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나쁜 음식이 되겠죠. 근데 아까 그 다음에 이제 영양 밀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칼로리 밀도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영양 밀도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진짜로 좋은 영양소들이 꽉꽉 채워져 있는 부피가 작은 것들도 영양 밀도가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타민 D를 예를 들어서 면역력에 굉장히 중요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타민 D가 영양 밀도가 가장 높게 먹는 방법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생선 대구의 간에서 추출한 오일이거든요. 대구 간유, 코드 리버 오일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서 비타민 D의 효율성으로는 최고거든요. 그러면 그 대구간유 같은 경우에는 영양 밀도가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되겠죠. 단백질을 예를 들어서도 뭐 찾을 수가 있는데, 채식을
기준으로 하셔도 단백질 섭취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맞고, 하지만 그 효율성 면으로 따지고 들어갔을 때는 뭐 콩을 가지고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보다, 예를 들어서 같은 부피로 뭐 두부를 가지고 쪄서 먹었을 때에 취할 수 있는 단백질보다 양고기 스테이크 한 덩어리를 먹었을 때의 단백질 효율성은 훨씬 높은 거. 요거는 이제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음식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가는, 당연히 소화력이 약해지고 위장 운동이 약해지는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많이 먹어서 영양분을 가져오기에는 점점 버거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축 처지는 이유가 당 수치가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 소화 과정 때문이죠.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는다고 무조건 몸이 처지는 게 아니라, 뭐 칼로리 밀도가 너무 높은 음식들을 먹으면 칼로리 밀도가 높은데 정제가 많이 된 음식들에 한정되는 거죠. 칼로리가 높지만 섬유질도 풍부하고 정제가 안 된 음식들은 소화가 길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잡아두기 때문에, 장 속에서 오래 잡아두기 때문에. 그런데 정제를 많이 하면은 섬유질도 없고 소화를 할 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당 흡수가 쫙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거기에 맞게끔 호르몬 균형도 굉장히 많이 깨집니다. 그렇게 호르몬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면 몸에서는 그것에 또 반응을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도 마구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이 당 수치가 쭉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도 심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2년 그렇게 살아가시면 만성 염증 수치가 쭉쭉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컨디션이 떨어지면 비염으로 터지고, 축농증이 재발하고, 관절염이 도지고, 면역 질환이 터지고, 대상포진이 터지고, 암에 걸리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이렇게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꼭 아셨으면 좋겠는 거는, 음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의 컨디션과 소화력과 호르몬 균형과 스트레스 상태, 신경의 안정된 상태, 이 모든 것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식사를 하실 때는, 음료수를 드실 때는, 영양제 하나를 드실 때는 이것이 내 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과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생각 없이 저 사람들도 먹으니까, TV에서 먹으라니까, 지금 요리하기 귀찮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해서 먹게 되는 음식들이 습관화가 되시면은 몸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호르몬이 이제 뒤집어지고 염증이 막 폭발을 하는 상태가 장기화 되겠죠. 이것들이 이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저도 겪었었던 음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질병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라이브에서는 이제 뭐 질문에 답변도 드렸지만,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음식 선택하는 거는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컨텐츠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음식학을 듣는 분들은 이거를 뭐 짧게는 8주, 길게는 막 16주까지 저랑 계속 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조금 더 의식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바쁘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저의 친구들, 아까 위에서 뭐 나이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40대인데, 이제 40이 되니 제 친구들 하나씩 다 고장나더라고요. 벌써 뭐 고혈압 오네, 지방간 오네, 심장 수술한 친구, 뭐 벌써 뭐 암이 온 사람도 있고,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친구들이니 지켜봐서 알잖아요.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왔는지 저 친구들이.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이 참 무섭게 몸에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질병들은 음식에서 기인할 수 있고요. 그러한 모든 질병들, 소위 말하는 뭐 성인병이라고 불리는 질병들, 나이 먹어서 오는 거 아니거든요. 20대 시작이 됩니다. 20대부터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으로 벌써 발전은 되고 있는 거예요. 대장암의 씨앗이 자라는 것도 20대에서 30대 사이에 다 자라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신경성 질환, 면역질환, 관절염, 뭐 췌장암, 유방암, 모든 것들 여러분이 10대를 넘어서 이제 20대부터 음식 신경을 안 쓰시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한 증상들은 미비하게 나타나지만 어떤 특정 한 지점을 건너는 순간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 것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래서 뭐 제가 왜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건강하게 먹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 질문 주신 것도 좀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은 하루라도 빨리 나한테 맞는 음식 찾는 공부를 꼭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한 번에 한 클립의 영상으로 나한테 맞는 음식이나 건강한 음식을 이해하고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한 가지를 찾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저한테도 이제 뭐 책을 쓰지, 왜 책 안 쓰냐 하는 질문도 많이 받았고, 한때는 써보려고도 했지만, 그리고 제가 쿠킹 클래스를 첫 시작했을 때 다짐했던 것도 굉장히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간결하고 쉬운 책을 만들고 싶었고, 그것으로 음식 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1차적인 목표였거든요. 딱, 내가 지금 현대의학계 영양학도 공부하고 있고, 현대의학도 공부하고 있고, 아유르베다도 공부해왔고, 하고 있고, 음식 공부도 겁나게 하고 있으니,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요거를 다 취합해서 사람들이 딱 읽었을 때, 이거구나 하고서는 바이블처럼 그냥 작은 책 한 권으로 음식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을 쓰고 싶었고, 그걸 가지고 쿠킹 클래스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5년 차에 강의한 지 5년 차가 접어들었고, 글쓰기 시작한 것도 6년이 넘었단 말이죠. 지금 뭐 계속 시그니처 매거진에 매달 기재를 하고 있고, 이전에는 비건 잡지에 썼었고, 뭐 글도 계속 써오지만, 그리고 여전히 매일같이 현대의학과 아유르베다 경전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이 세상 최고의 하나만 공부하면 되는 책을 쓰고 싶고, 그런 수업을 만들고 싶은 욕구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선생님들은 다 해보셨겠죠. 하지만 살아보고 공부해보고 가르쳐보니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깨달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의 지름길이다, 쉬운 핸드북 같은 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나를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공부를 오늘부터 빨리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책을 쓸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함부로 썼다간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느긋하게 더 공부를 해보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럼 오늘은 이제 더 이상 드시면 안 되니까 내일부터라도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영상 이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이번 돌아오는 한 주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고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절주절 할 말이 많네요.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돈을 벌고 나면 행복해지겠지. 애 대학 가면 행복해지겠지. 직장 옮기면 행복해지겠지. 집 사면 행복해지겠지. 성공하면 행복해지겠지. 그런 생각 누구나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더 잘 되면, 슈리베다로 더 잘 되면, 스튜디오 더 잘 되면, 뭐, 매출이 뭐 5배가 늘어나면, 그때는 좀 웃으면서 더 행복하겠지? 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었습니다. 그런 저를 다그치며,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지금 즐길 줄 모른다면, 지금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는 방법을 모른다면, 지금 나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마음 습관을 모른다면, 돈을 아무리 벌고 애가 서울대를 가고, 뭐,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고, 애가 장가를 잘 가고, 차를 사고, 뭘 사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더 잘 돼야겠지만, 지금도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빨리 매일매일 행복하게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면서 그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도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